야, 배 불러서 그런 거면 애 지우고 나가. 그 말이 식탁 위로 떨어지던 순간 며느리는 숟가락을 잡은 손을 놓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뱃속에서 아이가 움직였지만 그 집에서 아이는 생명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새벽부터 부엌 바닥을 닦고 밥상을 차리고 욕을 삼키는 게 그 집 며느리의 하루였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일꾼이었고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무 예고 없이 대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남자가 집 안으로 들어왔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끊겼습니다. 딸 데리러 왔습니다. 그 남자의 정체가 드러난 순간 며느리를 함부로 굴리던 시댁의 표정은 공포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이 집의 규칙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은서는 새벽 5시가 조금 지난 시각에 부엌 불을 켭니다. 은서는 배를 한번 쓸어내리고 허리를 세우며 냄비를 꺼냅니다. 부엌 바닥은 이미 닦여 있었지만 은서는 다시 걸레를 적십니다. 은서는 숨을 고르며 상 위에 놓일 그릇수를 떠올립니다. 집안은 아직 조용하지만 그 조용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부엌으로 들어옵니다. 시어머니는 냄비 속을 들여다보며 숟가락으로 국물을 휘젓습니다. 이 시간에 이 정도면 늦은 거 아니냐? 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국자를 내려놓습니다. 조금만 더 끓이면 됩니다. 시어머니는 상 위에 놓인 반찬을 하나씩 옮기며 눈을 좁힙니다. 이 집은 정해진 게 있다. 네가 편한 대로 하면 안 된다. 은서는 손에 쥔 수세미를 놓지 않은 채 고개를 숙입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 신우이가 부엌 문에 기대서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봅니다. 신우이는 은서가 의자에 잠깐 앉는 모습을 화면에 담습니다. 신우이는 화면을 확인하며 입꼬리를 올립니다. 지금 앉아 있을 때냐? 은서는 급히 일어나 걸레를 다시 듭니다. 아침상이 차려질 즈음 남편 준호가 방에서 나옵니다. 준호는 시계를 보며 외투를 집어듭니다. 나 오늘 좀 늦어. 시어머니가 준호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밥은 먹고 가라.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신발을 신습니다. 회사에서 먹을게. 준호가 문을 나서자 집안 공기가 다시 무거워집니다. 은서는 상을 들고 거실로 나옵니다. 배가 단단해지는 느낌에 은서는 잠시 멈춥니다.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말을 던집니다. 또 그러네. 아직 낳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유난이야. 은서는 이를 악물고 상을 다시 듭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약 봉지를 식탁 위에 툭 내려놓습니다. 그냥 먹어라. 다들 그거 먹고 버텼다. 은서는 봉지를 집어들고 안을 들여다보지 못한 채 물과 함께 삼킵니다. 점심 무렵 신우이가 다시 부엌으로 들어옵니다. 신우이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은서를 위아래로 훑습니다. 저녁에 손님 온다. 마당 정리도 네가 해. 은서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해가 기울 무렵 은서는 창고로 향합니다. 창고 안에는 오래된 상자와 서류 봉투가 섞여 있습니다. 은서는 출산용품을 찾다 봉투 하나를 집어듭니다. 봉투 겉면에는 시어머니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은서는 안을 열어 서류를 넘깁니다. 은서는 서류 속에서 병원 종이를 발견합니다. 자신의 이름 옆에 다른 필체의 서명이 찍혀 있습니다. 은서는 숨을 멈추고
날짜를 확인합니다. 이미 제출된 날짜입니다. 은서는 휴대전화를 꺼내 서류를 조심스럽게 찍습니다. 그때 신우이가 창고 문을 엽니다. 신우이는 은서 손에 들린 봉투를 봅니다. 그건 네가 볼 거 아니다. 은서는 봉투를 내려놓으며 말합니다. 정리하다가 봤습니다. 신우이는 봉투를 낚아채 안쪽 선반에 넣습니다. 저녁 무렵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납니다. 시어머니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만집니다. 신우이는 급히 마루로 나갑니다. 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가 들어옵니다. 남자는 집안을 한번 둘러봅니다. 남자는 은서를 바라보다가 걸음을 멈춥니다. 은서. 은서는 자신의 이름이 정확히 불린 것을 듣고 몸을 굳힙니다. 남자는 은서 앞으로 다가와 말합니다. 아버지다. 은서는 남자의 얼굴을 바로 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멈춰섭니다. 부엌에서 나오던 시어머니가 남자를 발견하고 걸음을 늦춥니다. 시어머니는 남자의 차림새부터 신발까지 빠르게 훑어봅니다. 집안에 있던 신우이도 거실로 나와 남자를 마주합니다. 집안 공기가 이전과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엽니다. 누구신데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십니까? 남자가 신발을 벗으며 고개를 숙이지 않은 채 말합니다. 은서 아버지입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잠시 멈춥니다. 신우이가 남자를 위아래로 살피며 웃음을 흘립니다. 연락도 없이 오시면 어떡해요? 남자는 신우이를 보지 않고 은서 쪽으로 시선을 둡니다. 딸 상태를 보러 왔습니다. 은서는 그 말에 배를 감싸 쥔 손에 힘을 줍니다. 시어머니가 헛기침을 하며 말을 받습니다. 지금은 바쁠 때입니다. 남자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집안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부엌, 창고 쪽 문, 좁은 방문까지 시선이 멈춥니다. 바쁜 집이라는 건 보입니다. 시어머니는 남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턱을 세웁니다. 집안일이 좀 많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은서를 다시 봅니다. 이렇게 일할 몸은 아닙니다. 은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발끝을 움켜쥡니다. 신우이가 재빨리 끼어듭니다. 임신한 사람들 다 이 정도는 합니다. 남자는 신우이를 향해 고개를 돌립니다. 다른 집 얘기는 하지 맙시다. 신우이는 말문이 막힌 채 휴대전화를 손에 쥡니다. 잠시 뒤 방문에서 준호가 나옵니다. 준호는 낯선 남자를 보고 눈을 깜빡입니다. 누구세요? 남자는 준호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은서 아버지입니다. 준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웃음을 지어 보입니다. 아, 장인어른이시군요. 시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한 발 앞으로 나섭니다. 미리 말씀을 주셨어야죠. 남자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보며 대답합니다. 말씀드릴 일이 생기기 전에는 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남자는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병원 기록입니다. 준호가 그 서류를 보며 고개를 숙입니다. 준호가 서류 위에 적힌 병원 이름을 확인합니다. 준호의 손이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이 병원, 우리 회사에서 거래하는 곳인데. 남자는 준호의 말을 끊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남자의 얼굴을 다시 봅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무슨 의도로 오신 겁니까? 남자는 가방을 닫으며 말합니다. 딸을 데려가겠습니다.
은서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듭니다. 은서가 작은 소리로 말합니다. 아빠. 남자는 은서를 향해 한 걸음 다가옵니다. 지금 나가자. 시어머니가 급히 말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시어머니는 은서 앞을 가로막습니다. 출산은 우리 집에서 합니다. 남자는 시어머니를 향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건 어른들이 정할 일이 아닙니다. 집안에 있던 모두가 숨을 죽입니다. 신우이는 몰래 휴대전화를 들어 화면을 켭니다. 준호는 테이블 위 서류를 다시 내려다봅니다. 은서는 두 사람 사이에 서서 어디로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남자는 은서의 손목을 조심스럽게 잡습니다. 가자. 은서는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현관을 나섭니다. 시어머니는 문 앞까지 따라와 은서의 팔을 붙잡습니다. 어디를 그렇게 나가려고 하니? 은서는 숨을 고르며 시어머니를 봅니다. 병원에 가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은서의 말을 끊습니다. 여기서도 다 봐준다. 아버지가 그 사이에 서서 시어머니의 손을 떼어냅니다. 지금 상태로는 안 됩니다. 시어머니의 입술이 얇게 굳습니다. 준호가 한 발짝 다가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갑자기 가면. 아버지가 준호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갑작스럽지 않았습니까? 준호는 더 말을 잇지 못합니다. 신우이는 현관 옆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습니다. 신우이는 화면을 누르며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지금 다들 보고 있어요. 아버지는 신우이를 보지 않습니다. 차에 오르자 은서는 조수석에 앉습니다. 안전벨트를 채우는 손이 느립니다. 아버지는 운전석에 앉아 거울로 은서를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숨은 괜찮냐? 은서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차가 출발하자 집이 점점 멀어집니다. 은서는 창밖만 바라봅니다. 준호가 차 뒤에서 서 있는 모습이 사이드미러에 잠깐 비칩니다. 아버지는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차 안에는 말소리 대신 엔진 소리만 흐릅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간호사 미영이 접수 창구에서 나옵니다. 미영은 은서 얼굴을 확인하고 바로 휠체어를 가져옵니다. 여기 앉으세요. 은서는 휠체어에 몸을 싣습니다. 아버지는 접수대 쪽으로 이동합니다. 미영은 서류를 넘기며 눈썹을 찌푸립니다. 보호자 서명이 다르네요. 아버지가 고개를 듭니다. 제 딸입니다. 미영은 잠시 은서를 보고 다시 서류를 봅니다. 미영은 접수 기록을 다시 확인합니다. 이전 방문 때 보호자가 직접 오지 않았습니다. 은서는 손잡이를 꽉 쥡니다. 아버지는 미영 옆으로 다가섭니다. 확인해 주세요. 미영은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곧 돌아온 미영은 태블릿 화면을 보여줍니다. 접수 창구 앞 화면이 재생됩니다. 은서가 아닌 사람이 서류를 내는 모습이 보입니다. 은서는 화면을 보고 눈을 떼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화면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이 보호자입니까? 미영은 고개를 젓습니다. 은서 본인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때 병원 로비 쪽이 소란스러워집니다. 신우이가 문을 밀고 들어옵니다. 뒤이어 시어머니와 준호가 들어옵니다. 시어머니는 숨을 고르며 말합니다. 가정일로 병원까지 와서 난리네요. 미영이 시어머니를 향해 몸을 돌립니다. 여기는 병원입니다. 시어머니는 미영을 똑바로 봅니다. 우리가 보호자입니다. 아버지가 한 발 앞으로 나섭니다. 그건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올립니다. 준호는 그 서류를 보고 얼굴이 굳습니다. 이 병원. 준호의 말끝이 흐려집니다. 미영은 은서를 안쪽 상담실로 안내합니다. 문이 닫히자 병원 소음이 줄어듭니다. 미영은 의자에 앉으며 차분히 말합니다. 지금부터는 은서 이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미영은 서류를 한 장씩 꺼냅니다. 여기부터 직접 확인하세요. 은서는 펜을 줍니다. 손이 떨리지만 펜을 놓지 않습니다. 은서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씁니다. 상담실 문이 닫힌 뒤 미영이 은서를 먼저 의자에 앉힙니다. 미영은 서류를 가지런히 놓고 은서의 얼굴을 확인합니다. 지금부터는 여기서 결정한 것만 진행합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배 위에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는 문 옆에 서서 휴대전화를 끄고 가방을 닫습니다. 미영은 접수 기록을 정리하며 은서 쪽으로 서류를 밀어놓습니다. 이름이 다른 서명은 효력이 없습니다. 은서는 종이를 한 장씩 넘기며 날짜를 확인합니다. 여기에도 제 이름이 없네요. 미영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복도 쪽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왜 안 들여보내요? 보안 직원이 통로를 막고 서 있습니다. 지금은 보호자 확인 중입니다. 시어머니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미영이 인터폰을 집어듭니다. 상담실 출입 제한 유지해 주세요. 아버지는 은서를 향해 몸을 낮춥니다. 여기서는 네가 정한다. 은서는 아버지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잠시 뒤 병원 사회복지사가 들어옵니다. 사회복지사는 명함을 건네며 말을 꺼냅니다. 임산부 보호시설 연계를 제안드립니다. 은서는 그 말을 듣고 숨을 고릅니다. 오늘 이동이 가능합니까? 사회복지사가 태블릿을 열어 화면을 보여줍니다. 가능합니다. 미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탭니다. 외부 연락은 제한됩니다. 은서는 펜을 들어 서명란을 확인합니다. 아버지가 조용히 말합니다. 괜찮겠니? 은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합니다. 지금은 여기로 가는 게 맞아요. 아버지는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병원 뒷문으로 이동하자 밤 공기가 차갑습니다. 은서는 담요를 두르고 차량에 오릅니다. 미영은 문이 닫히기 전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필요한 건 기록으로 남깁니다. 은서는 짧게 고개를 숙입니다. 차가 보호시설 앞에 멈춥니다. 시설 직원이 문을 열고 안내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은서는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어갑니다. 문 하나가 열리고 작은 방이 나타납니다. 방 안에는 침대와 의자, 작은 탁자만 놓여 있습니다. 은서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습니다. 시설 직원이 설명을 이어갑니다. 외부 방문은 제한됩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문이 닫히자 방 안이 조용해집니다. 은서는 휴대전화를 꺼내 전원을 끕니다. 잠시 후 아버지가 문 앞에서 멈춥니다. 내일 다시 올게. 은서는 문 너머를 향해 말합니다. 네. 다음 날 아침 은서는 시설 식당으로 이동합니다. 식탁에 앉아 다른 산모들과 마주합니다. 옆자리에 앉은 지연이 은서를 바라봅니다. 처음 오셨어요. 은서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연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다 기록으로 움직여요. 은서는 그 말을 듣고 손에 쥔 수저를 내려다봅니다.
그게 더 낫겠네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식사 후 은서는 상담실로 다시 불려갑니다. 법률 상담 담당자가 서류를 펼칩니다. 접근 제한 신청부터 진행합니다. 은서는 서류를 받아 천천히 읽습니다. 모르는 말은 많지 않습니다. 그날 오후 준호의 연락이 시설로 들어옵니다. 직원이 은서에게 전달합니다. 통화 요청이 있습니다. 은서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젓습니다. 문서로만 받겠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합니다. 요청서로 전달하겠습니다. 은서는 방으로 돌아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정리합니다. 은서는 날짜별로 종이를 나눕니다. 저녁 무렵 아버지가 시설을 다시 찾습니다. 아버지는 접견실에 앉아 말합니다. 병원에서 연락 왔다. 은서는 고개를 듭니다. 기록은 다 남겼죠. 아버지가 종이를 내밉니다. 이건 네가 결정해. 은서는 서류를 읽고 펜을 듭니다. 이대로 진행할게요. 아버지는 종이를 접어 가방에 넣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은서는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고릅니다. 배가 천천히 움직입니다. 은서는 손을 얹고 눈을 감습니다. 방 안에는 시계 소리만 남습니다. 챕터 5 이름으로 남긴 것들.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들어오자 은서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킵니다. 은서는 손바닥으로 배를 받치며 천천히 숨을 고릅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립니다. 시설 직원이 서류철을 들고 들어옵니다. 오늘 일정 안내드리겠습니다. 은서는 의자에 앉아 서류를 받아듭니다. 병원 검진이 오전입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름으로 진행되는 거죠.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종이를 가리킵니다. 차량에 오르기 전 지연이 은서를 붙잡습니다. 오늘부터 달라질 거예요. 은서는 신발끈을 묶으며 고개를 듭니다. 기록이 남으니까요. 지연은 말없이 엄지를 들어 보입니다. 병원 접수대 앞에서 은서는 서류를 직접 내밉니다. 접수 직원이 이름을 확인합니다. 은서님 맞으시죠? 은서는 또박또박 대답합니다. 네. 미영이 복도에서 걸어옵니다. 미영은 은서를 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늘은 조용하네요. 은서는 의자에 앉으며 말합니다. 여기서는요. 검진실 문이 닫히고 은서는 침대에 눕습니다. 미영이 장비를 준비하며 설명합니다. 불편하면 바로 말씀하세요. 은서는 배 위로 번지는 진동을 느끼며 숨을 고릅니다. 괜찮습니다. 검진이 끝나자 미영이 서류를 정리합니다.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은서는 고개를 숙입니다. 감사합니다. 미영은 서류를 은서 쪽으로 밀어놓습니다. 출산 계획서 확인해 주세요. 은서는 종이를 천천히 읽습니다. 보호자란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은서는 펜을 들어 서명합니다. 미영은 그 모습을 확인합니다. 복도에서 준호가 다가옵니다. 준호는 멀찍이 서서 손을 비빕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은서는 미영을 보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여기서요. 준호가 목을 가다듬습니다. 집에서 너무 크게 된 것 같다. 은서는 가방을 닫으며 준호를 봅니다. 기록으로 이야기해. 준호는 말문이 막힌 채 고개를 숙입니다. 보험 서류는 왜 그렇게 된 거야? 은서의 질문에 준호가 눈을 피합니다. 어머니가 알아서 처리한다고.
은서는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에 올립니다. 내 이름으로 다시 한다. 준호가 봉투를 보며 손을 뻗다 멈춥니다. 그럼 집에서는? 은서는 단호하게 말을 자릅니다. 집이 아니라 절차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복도 끝에서 다가옵니다. 아버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봅니다. 정리됐나? 은서는 서류를 가리킵니다. 이대로 갑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오늘 접수하자. 준호가 급히 말합니다. 잠깐만요. 아버지는 준호를 바라봅니다. 네가 할 말은 문서로 남겨. 준호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입니다. 알겠습니다. 은서는 가방을 메고 일어섭니다. 돌아갈게요. 시설로 돌아오는 길에 은서는 창밖을 봅니다. 도로 표지판이 지나갑니다. 차 안은 조용합니다. 아버지가 운전대를 잡고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네가 기준이다. 시설 상담실에서 법률 상담 담당자가 기다립니다. 담당자는 서류를 펼칩니다. 접근 제한 신청 접수했습니다. 은서는 날짜를 확인합니다. 오늘부터 적용되나요?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즉시입니다. 은서는 숨을 길게 내쉽니다. 알겠습니다. 담당자는 서류를 봉투에 넣습니다. 그날 저녁 은서는 방에서 아기 옷을 꺼냅니다. 작은 소매를 가지런히 접습니다. 탁자 위에는 오늘 서명한 종이들이 놓여 있습니다. 은서는 종이를 한 장씩 정리합니다. 이름이 모두 같은 필체로 남아 있습니다. 지연이 문을 두드립니다. 차 한잔 할래요? 은서는 고개를 듭니다. 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습니다. 지연이 컵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얼굴이 달라 보여요. 은서는 컵을 감싸줍니다. 이름으로 움직였어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은서는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배를 쓸어내립니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오늘 날짜가 떠 있습니다. 은서는 전원을 끄고 눈을 감습니다. 방 안에는 조용한 숨소리만 남습니다. 챕터 6 다시 흔들리는 날. 다음 날 오후 은서는 복도 끝에서 갑작스러운 통증에 멈춰섭니다. 은서는 벽을 짚고 숨을 고르려 하지만 다리가 바로 풀립니다. 시설 직원이 곁으로 달려와 팔을 받칩니다. 병원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배를 감싸줍니다. 차량 안에서 은서는 담요를 무릎까지 끌어올립니다. 호흡이 일정하지 않자 직원이 창문을 조금 내립니다. 은서는 창밖을 보며 손가락을 펴고 다시 움켜쥡니다. 이동 시간은 길지 않지만 몸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차는 곧 병원 앞에 멈춥니다. 응급 출입구로 들어서자 미영이 먼저 다가옵니다. 미영은 은서의 얼굴과 걸음을 확인합니다. 지금은 안쪽으로 갑니다. 은서는 휠체어에 몸을 맡깁니다. 직원들은 빠르게 통로를 확보합니다. 진료실 안에서 은서는 침대에 눕습니다. 미영이 커튼을 치고 기록지를 펼칩니다. 오늘은 통증이 언제부터였어요? 은서는 시간을 떠올리며 천천히 말합니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적어 내려갑니다. 잠시 뒤 복도에서 소란이 들립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새어 들어옵니다. 왜 못 들어가게 합니까? 보안 직원이 통로를 막고 서 있습니다. 미영은 커튼 안쪽으로 시선을 고정합니다. 은서는 침대 위에서 손을 움켜쥡니다.
미영이 은서 쪽으로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지금은 출입 제한이 유지됩니다. 은서는 짧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호흡이 다시 흐트러집니다. 복도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섞입니다. 준호는 보안 직원 앞에 서서 손을 비빕니다. 잠깐만 얼굴만. 직원은 고개를 젓습니다. 허가가 없습니다. 미영은 커튼 밖으로 나가 기록을 확인합니다. 미영은 태블릿 화면을 보며 몇 줄을 더 입력합니다. 접근 시도 기록 남깁니다. 직원은 그 말을 듣고 시간과 위치를 메모합니다. 문은 다시 닫힙니다. 은서는 침대 위에서 눈을 감았다 뜹니다. 이마에 땀이 맺히자 미영이 수건을 건넵니다. 조금만 버텨요. 은서는 손등으로 수건을 눌러줍니다. 통증은 들쑥날쑥 이어집니다. 그때 신우이가 휴대전화를 들고 나타납니다. 신우이는 멀리서 화면을 켜고 통로를 비춥니다. 보안 직원이 즉시 다가가 길을 막습니다. 촬영 금지입니다. 신우이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미영이 복도 쪽으로 나가 직원에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직원은 상황을 기록하고 안내선을 다시 설치합니다. 신우이는 휴대전화를 내리지만 화면은 꺼지지 않습니다. 주변 시선이 하나둘 모입니다. 병원 안 공기가 다시 거칠어집니다. 아버지가 늦게 도착해 통로 끝에 섭니다. 아버지는 상황을 한 번에 파악합니다. 기록부터 남기세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이어갑니다. 아버지는 더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은서는 침대 위에서 아버지를 봅니다. 아버지는 손바닥을 들어 보이며 멈추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은서는 그 신호를 보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미영은 다시 커튼 안으로 들어옵니다. 지금은 안정이 우선입니다. 잠시 뒤 의료진이 들어와 상태를 확인합니다. 은서는 질문에 짧게 답합니다. 미영은 옆에서 기록을 이어갑니다. 지금 상황은 지켜봐야 합니다. 은서는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합니다. 복도에서는 시어머니가 직원에게 항의합니다. 우리가 보호자다. 직원은 서류를 들어 보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힙니다. 그때 병원 안내 방송이 울립니다. 주변 사람들이 흩어지며 통로가 다시 비워집니다. 신우이는 휴대전화를 내려다보며 자리를 뜹니다. 준호는 멀찍이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봅니다. 은서는 통증이 잠시 잦아드는 틈에 눈을 뜹니다. 미영이 물을 건넵니다. 지금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손이 떨리지만 놓지 않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진료실 불이 부드럽게 바뀝니다. 은서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봅니다. 밖에서 소음은 줄어듭니다. 미영이 기록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일은 모두 남겼습니다. 아버지는 통로 끝에서 잠시 멈춰섭니다. 아버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확인합니다. 은서 이름이 선명히 적혀 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날의 흔들림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다음 날 새벽 병실 창밖이 아직 어둡게 가라앉아 있을 때 은서는 눈을 뜹니다. 은서는 침대 가장자리에 손을 짚고 몸을 조금 일으킵니다. 간밤에 남긴 기록지들이 침대 옆 탁자에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은서는 서류의 맨 위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그 이름이 오늘의 움직임을 정한다는 사실을 다시 짚습니다.
미영이 병실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옵니다. 미영은 은서의 얼굴과 손 움직임을 확인합니다. 밤사이 기록은 정리됐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컵을 잡습니다. 미영은 커튼을 조금 열어 빛을 들입니다. 잠시 뒤 병원 직원과 법률 상담 담당자가 함께 들어옵니다. 담당자는 서류철을 탁자 위에 펼칩니다. 접근 제한 범위 확대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은서는 날짜와 시간 표시를 눈으로 따라갑니다. 담당자는 종이를 넘기며 절차를 간단히 설명합니다. 은서는 펜을 들어 필요한 부분에 서명합니다. 손끝이 잠시 흔들리지만 선은 끊기지 않습니다. 미영은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봅니다. 서명이 끝나자 담당자는 서류를 봉투에 넣습니다. 이제 병원 출입은 통제됩니다.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준호가 병실 문 앞에 서 있다가 직원에게 가로막힙니다. 준호는 두 손을 모으고 한 발 물러섭니다. 직원은 서류를 들어 보이며 고개를 젓습니다. 준호는 더 다가오지 못합니다. 은서는 병실 안에서 그 장면을 지켜봅니다. 은서는 손바닥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미영이 낮게 말합니다. 지금은 결정이 끝났습니다. 은서는 짧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버지가 복도 끝에서 천천히 다가옵니다. 아버지는 병실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문 앞에 섭니다. 아버지는 봉투를 들어 보입니다. 모든 문서는 내 이름으로 묶였다. 은서는 시선을 들어 그 봉투를 봅니다. 잠시 후 병원 밖에서 소란이 다시 커집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출입구에서 막혀 서 있습니다. 경비 직원이 안내선을 세우고 이동을 제한합니다. 시누이는 휴대전화를 들었다가 다시 내립니다. 주변 시선이 모이지만 통로는 열리지 않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의료진이 은서를 다시 확인합니다. 은서는 질문에 짧게 답합니다. 미영은 체크 항목을 하나씩 지웁니다. 지금 상태로는 수술 준비를 합니다. 은서는 그 말을 듣고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준비실로 이동하는 동안 은서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봅니다. 복도 불빛이 하나씩 지나갑니다. 아버지는 일정 거리를 두고 뒤따릅니다. 아버지는 중간에 멈춰 더 이상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 선택이 이미 합의된 거리임을 은서는 압니다. 수술실 앞에서 은서는 마지막 서류를 확인합니다. 보호자 칸에는 은서 이름만 적혀 있습니다. 미영이 서류를 받아듭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은서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뜹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병실 쪽이 조용해집니다. 밖에서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경비 직원이 통로를 비우고 안내판을 세웁니다. 준호는 멀찍이 앉아 고개를 숙입니다. 아버지는 벽에 기대 서서 시간을 확인합니다. 시간이 흐른 뒤 의료진이 밖으로 나옵니다. 미영이 먼저 아버지를 봅니다. 아버지는 한 발 앞으로 나섭니다. 안정적으로 끝났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은서는 회복실에서 눈을 뜹니다. 천장이 낯설지 않습니다. 손가락 끝에 작은 움직임이 전해집니다. 미영이 곁에 서서 기록을 정리합니다. 이제부터는 회복 단계입니다. 아버지는 회복실 문 앞에서 멈춥니다. 아버지는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손에 들린 봉투를 내려다봅니다. 봉투 겉면에는 은서 이름만 적혀 있습니다. 그날의 일은 문서로 닫힙니다.
출산 한 달 뒤 아침, 은서는 작은 창이 달린 집의 커튼을 걷습니다. 햇빛이 방 안으로 들어오고 요람 옆에 놓인 서류 봉투들이 그대로 보입니다. 은서는 아기를 안고 창가에 서서 바깥 소리를 잠시 듣습니다. 집안은 조용하고 발걸음을 재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은서는 아기를 내려놓고 탁자 앞으로 이동합니다. 탁자 위에는 병원 서류와 시설 퇴소 확인서가 정리돼 있습니다. 모든 문서의 이름은 하나로 통일돼 있습니다. 은서는 서류 끝을 다시 맞추고 파일에 넣습니다. 이제 누군가 대신 서명할 자리는 없습니다. 은서는 파일을 서랍 안쪽에 넣고 천천히 닫습니다. 오전이 되자 방문 초인종이 울립니다. 은서는 아기를 안은 채 문을 엽니다. 미영이 손에 작은 가방을 들고 서 있습니다. 상태 확인하러 왔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길을 엽니다. 미영은 아기 상태를 살피고 메모를 남깁니다. 이상 없습니다. 은서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미영은 가방에서 마지막 안내 종이를 꺼냅니다. 앞으로는 병원에서도 보호자 확인 절차가 바뀝니다. 미영이 나간 뒤 은서는 잠시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아기는 잠든 채 조용히 숨을 쉽니다. 은서는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확인합니다.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은서는 화면을 끄고 테이블 위에 내려놓습니다. 며칠 뒤 은서는 아기 예방 접종을 위해 병원을 찾습니다. 접수 창구 직원이 서류를 확인합니다. 은서 보호자 맞으시죠? 은서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접수 직원은 별다른 질문 없이 절차를 진행합니다. 대기실에서 은서는 아기를 안고 주변을 살핍니다. 누군가 대신 말을 걸거나 서류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순서가 되자 은서는 직접 이름을 부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의자에 앉아 안내를 듣는 동안 방해는 없습니다. 은서는 그 사실을 조용히 확인합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은서는 잠시 걸음을 멈춥니다. 출입구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손에는 아기 가방, 다른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습니다. 은서는 그대로 방향을 틀어 밖으로 나옵니다. 뒤에서 따라오는 발소리는 없습니다. 그날 오후 아버지가 집 앞까지 옵니다. 아버지는 문 앞에서 멈춰서서 안을 들여다봅니다. 은서는 문을 열고 고개를 숙입니다. 괜찮아. 아버지는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돌아섭니다. 저녁 무렵 은서는 보호시설에서 만났던 지연에게 연락합니다. 지연은 새로운 시설로 이동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은서는 필요한 절차와 준비물을 정리해 전송합니다. 통화는 길지 않습니다. 은서는 전화를 끊고 아기를 다시 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은서는 조명을 낮춥니다. 요람 옆 의자에 앉아 아기의 숨을 살핍니다. 탁자 위에는 더 이상 새로운 서류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은서는 마지막으로 서랍을 확인합니다. 모든 기록은 정리된 상태입니다. 은서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눕습니다. 방 안에는 아기의 숨소리만 남습니다. 오늘 하루를 설명할 말은 없습니다. 누군가의 정체가 아니라 하나의 이름이 기준이 됐을 뿐입니다. 누군가의 집안에서 벌어진 일처럼 보였던 이 이야기는 사실 아주 많은 사람들의 현실과 닿아 있습니다. 참아야 한다는 말, 가족이니까 넘어가야 한다는 말,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말들 속에서 한 사람의 이름과 권리는 얼마나 쉽게 지워지는지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거창한 복수나 극적인 승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기록을 남기고 절차를 밟고 스스로 선택하는 일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조용히 보여줍니다. 누군가의 정체가 드러났던 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내가 나로 서기로 결정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한 사람의 삶을 바꾸고 아이의 시작을 지켰습니다. 이 이야기가 듣는 분들 마음 한켠에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